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라자드 소속 월가 베테랑이 선정한 종목에 대해서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민자 정책인데 트럼프가 뭐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었죠. 이민자 나가라고 추방시키겠다고. 보시면 2026년에 130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GDP는 0.7% 하락하고 인플레는 0.5% 상승하게 됩니다. 결코 경제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업이익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금리 인하는 더 멀어지게 될 거고 소비자의 지출 여력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거니까 가계 경제에도 안 좋게 될 거고요. 기업 이익에도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미국 이민위원회가 있대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너네가 130만 명을 무자비하게 추방하게 되면 정부 지출이 굉장히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 너네 할래? 너 할 거야? 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확실한 건 GDP가 감소할지 아닐지는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템플 수석 입장에서는 그렇게 130만 명을 추방하게 됐을 때 GDP가 실제로 감소할지는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뭐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 얘기는 이제 나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뭐 비용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0만 명을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누적해서 그 추방하게 될 경우에는 880억 달러가 들고 한 번에 대량 추방하면 뭐 3,100억 정도 100억 달러가 발생할 거 이민위원회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템플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감소는 확실하지 않다. 그럼 그때 가서 한번 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제개혁, 감세인데요. 법인세가 21%에서 15%로 낮춘다고 하고 이로 인해서 걷어들이는 효과는 S&P 500의 수익이 4% 증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PS가 4%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좀 의미 없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세금 그 팁에 대한 세금이랑 자동차 세액 공제인데 어 미국민들한테 있어서 팁이 상당 부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뭐 자동차도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만큼의 충분한 소득을 가진 미국인이 1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소비랑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라고 하고요. 이거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법인세 낮춰주는 게 짱이에요. 네, 아무튼 다섯 번째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거고요. 보시면 23년 9월에 1.9%에서 앞으로 1년 뒤 올해 9월에 2.4%까지 상승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면 그 연준은 매파 스탠스를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래도 올해 2회밖에 인하를 안 한다고 했었는데 작년 9월에 이제 1.9% 나왔을 때는 4회 인하한다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서 2회를 줄인다고 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인플레이션 기대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만큼이 더 오를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기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심리이니까 그 위원들 입장에서도 우려하면서 볼 수밖에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소비를 줄이게 되니까 아니 소비를 늘리게 되니까 상품 수요가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의 그 상승률은 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높아지고 관세가 부과되고 이민자들을 추방하게 되면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도가 어떻게 될지 평가하기 전까지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중단 가능성을 높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이랑 FOMC랑 계속 이제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모습들이 예상이 되고 실제로 인플레의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나면 그제서야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중국은 어떻게 될지인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한 가지만 가져왔어요. 중요한 거. 당연히 이제 보복 관세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그러니까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2,800억 달러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부과로 인한 손실을 상회할 만큼의 흑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 부과를 계속 한다 하더라도 보복 관세를 계속 이어갈 여력이 높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피해는 계속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중국 입장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뭐 수입 대체를 한다고 하고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뭐 핵심 부품이랑 광물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출을 제한시켜가지고 개발 여력을 좀 낮추겠다고 하고요. 그 수출 시장 같은 경우를 뭐 대체 시장을 모색을 해서 무역 피해를 좀 감소시키는 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이제 수입 대체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구매할 때 뭐 미국에서 하던 거를 브라질에서 대체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피해를 상쇄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세계 그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고 이로 인해서 그러면 휴전이나 종전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토한테는 이제 방위비 증액을 요구를 할 거예요. 이 수준이 상당합니다. GDP의 5%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란에 대한 압박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펼칠 건데 이렇게 되면은 또 분쟁이 격화되니까 굉장히 뭐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미국 증시에 끼치는 영향은 저는 미미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일회성으로 피해는 줄지언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면 그 100%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증시에 그렇게 뭐 의미 있는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개인이 판단하기 나름이니까 각자 알아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규제 완화랑 세율 인하로 인해서 투자자의 이 동물적인 본능, 애니멀 스피릿을 자극시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기업의 수익성이 증대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 2년간 그 지수 상승률이 50%포인트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이 두 자릿수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정책적 완화의 불씨가 지펴지게 된다면 뭐 결국 기업의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수익성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 수익성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좋아질 거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좋아질 걸로 예상하면 바로 투입이 되잖아요. 본인들의 자본금을 다 빼서 그러니까 상승에 이제 추가 투자자들로 인해서 또 상승분이 더해지고 이래서 동물적인 본능을 자극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관세랑 이민자 추방 같은 경우에는 성장 억제랑 인플레를 불러오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그 큰 네 가지 정책에서 두 개는 굿, 두 개는 배드 이런 이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부터가 좀 중요한데 마지막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총 네 가지로 나눠봤고요. 수혜주랑 피해주가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자본은 로테이션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대형주랑 소형주, 그러니까 대형주가 여전히 주도할지, 소형주가 바통을 이어받을지, 그리고 신흥국 증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수혜주는 에너지, 금융, 부동산, 유틸리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섹터가 될 것 같고요. 피해주는 이제 소비자 재량성이 좀 높은 그런 B2C 기업들, 그리고 기술 하드웨어 쪽, 그리고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될 것 혹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 로테이션은 일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주도해 왔잖아요. 지금 S&P 500에서 M7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8.7%,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그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중형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S&P 500이 25% 오를 때 중형주가 16.8%밖에 못 올랐거든요. 종목 수로 따지면 167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다라는 거고 그 상승 수혜를 못 본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대형주라고 하면은 M7 겨우 7종목인데 많이 봐야 10개 종목, 상위 10개 종목인데 걔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S&P 500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으로 봤을 때, 그리고 S&P 500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 그 차지하고 있는 비중,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대형주로 인해서 작년에 상당 부분 올랐기 때문에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중형주 혹은 소형주가 올라가거나 대형주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 평균선에 수렴해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데, 대형주가 내려오기보다는 중형주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형주의 부진이 지속될 것 같은 거고요. 좋은 점은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고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수혜를 입어서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게 내수를 주로 위주로 하니까 무역전쟁에 대한 피해가 약할 뿐더러 대형주 대비해서 지금까지 저조한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좋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아직도 손실 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수익률에 대한 그 손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요. 이 금리 인상이 상당 부분 지속돼 왔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조달 비용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서 안 좋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무역과 이민 정책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 뭐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박살이 나는 거고, 기업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안 좋게 보고 있어서 소형주는 계속 부진할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국. 그러니까 지난 5분기 중에 3분기 동안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본을 계속 빼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근데 이게 이제 중단될 것 같진 않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걸로 보여서 중국은 피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 신흥국에는 집중을 해라, 주목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비해서 지난 2년 동안 최고 수준의 밸류에이션 할인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만 엄청 오르고 다른 국가들은 주가가 엄청 안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싸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흥국 중에 뭐 인도, 멕시코, 베트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는 뭐 추측이고요. 그리고 코리아 또 그 수혜를 볼까요? 이거는 그냥 뭐 제가 국내 투자 비중이 상당히 낮지만, 그리고 그냥 뭐 많은 분들이 또 하고 계시고 개인적인 바램,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코리아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솔직히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이 아니고 뭐 한 10년 동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이제는 좀 고평가를 좀 받아보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고평가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저평가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두 가지 분야, AI랑 청정에너지에 주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많은 그 메가캡들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ROI가 높은 그런 기업들에 주목하라고 하고요. 이 ROI가 투자 대비 수익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얼만큼의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높은 회사들을 주목하라고 하고요. 청정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시대에 들어가지고 초반 1, 2년 바짝 이렇게 힘을 받았다가 완전 뭐 마이너스 90% 나고 막 그랬잖아요. 여전히 이제 사람들이 청정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을 많이 처분하고 있고, 그런데 기후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정에너지가 다시 한번 주목받을 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섹터를 주목하라고 했고요. 특히 AI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형주들이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 그와 연결된, 그러니까 밸류체인에 있는 그 하단에 있는 종목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정리하면, 첫 번째 수혜주랑 피해주 어떤 섹터가 있는지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 기억하는 거. 그리고 중국은 피하고 신흥국 증시에 주목하라는 거. 세 번째는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로테이션이 일어날 거, 반면 소형주는 좀 부진이 지속될 거라는 거가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AI 그리고 청정에너지 주식에 주목하라는 거였습니다. 네, 오늘은 그 라자드 운용사 소속 템플 수석이 발간한 그런 시장 예측, 뭐 트럼프 시대에 주목받을 주식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다른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